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잖아요. 그래서 혈자리를 굳이 논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통증이 오는데 겨드랑이라고 하면 겨드랑이 그냥 직접 이렇게 유선이 따라간 자리 이렇게 손으로 만질 때 이렇게 망울망울하게 있는 자리는 피가 못 돈 부위고 다리를 쭉 따라다니면서 어혈을 빼주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인체라고 하는 건 이게 있어요.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지고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그 혈액 속에서 지방 단백질만 혈관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게 아니라 철분, 석회질, 칼슘, 콜라겐까지 이런 것들, 철분, 석회질, 칼슘 이런 것들이 함께 밖으로 밀려나가서 이게 응고가 돼버리면 섬유질처럼 단단한 물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걸 불리는 처방이 있어요. 그래 그걸 불리면서 빼내서 이제 없어진다고 하면은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 그래서 그럼 이 말은 요점 정리하면 결과 치료로서 망울망울하게 잡히는데 통증이 오는 데를 직접 가서 빼줘라. 이게 우리가 1차 사열이고 8번은 어때요?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지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어혈이 못 생기게 그러니까 산도도 떨어뜨려주고 새로운 혈전이 만드는 것을 방지하는 게 8번 신간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8번을 우리가 2차 사열로 하고 1차 사열은 아픈 부위를 직접 사열하면 그동안에 이제 해보면 심지어 이제 담서까지도 그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따끔따끔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3도 한 6 정도. 제가 3도 7이면 담섭이 생기고 3도 8이면 암이 생긴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꼭지점 수치를 설명하기 위한 산의 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하기 좀 편하기 위해서 숫자를 좀 이렇게 놔야 되는 수치예요. 우리가 3도 10이면 사람이 사망한다고 보고 3도 8에는 암이 발생하고 3도 7에서는 간경화 발생한다고 볼 때 지금 현재 상태가 한 3도 6 정도 뭐 통풍성 통증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그 자리가 저기 하면은 그 대상포진 올 때 그 통증 약간 그 전 단계 정도 통증이 그 3도가 지금 높아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3도는 어때요? 피의 유속이 느릴수록 3도가 높은 거죠. 그럼 어혈을 빼서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해주면 3도가 떨어지면 어때요? 그 산이 세포를 녹여서 오는 통증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나이가 50세라고 하면은 이제 갱년기도 이제 좀 있으면 올 때가 됐고 아직은 지금 이제 생리를 할 때 통증이 온다는 게 생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왕 손을 댈 바에는 이제 본인이 한번 이제 자신의 몸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한번 체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신천생리학 이렇게 공부해보면 자기 몸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유지하게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재생복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120도 말이는 데는 모든 세포들이 살아있는 생명체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때요? 먹고 싸고 숨쉬고가 기본이고 일정 수명이 있는데 정상이라면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 근데 혈관이 막혀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처음에는 수면세포가 됐다. 시간이 지나면 녹아서 그냥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재생하는 데는 어혈을 빼서 피의 유속이 빨라지면 유속이 빨라지는 순간 산도는 떨어지고 또 어때요?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는 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수면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정상화시키면 우리 몸은 웬만해서는 재생복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8번을 빼려고 하면 어혈을 빼는 양이 이제 많다 보니까 보사의 균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게 난해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은 한 3-10분짜리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이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몰아빼기 편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기술적으로는 지금 해결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암이 올 가능성은 많다. 근데 사회를 하고 그게 이제 비종이면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이번 강의 주제는 하치조 신경 손상이네요.
먼저 그 질문자의 내용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 순서를 해볼게요. 사랑니 발치 후 신경손상도 사회요법으로 치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번 달인 8월 1일 왼쪽 아래턱의 사랑니 발치 후 왼쪽 아랫입술과 아랫입술 및 턱 부위의 감각 이상이 왔습니다. 마취가 안 풀린 것처럼 턱을 손으로 만져도 느낌이 없거나 둔하고 가만히 있어도 쩌릿쩌릿한 느낌이 들어 치과대학병원에 방문하니 구강내과에서 신경손상이라고 했습니다. CT를 찍어보니 사랑니 뿌리가 신경과 가까워 신경손상이 일어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CT상으로는 신경이 끊어진 부분은 없다고 했지만 신경이 회복돼서 입술과 턱의 감각이 돌아오려면 6개월은 보아야 한다고 했고 현재 신경의 회복을 돕는 신경계통약과 비타민을 처방받아 복용 중입니다.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이 스스로 점차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사실 회복이란 것도 100% 다 돌아오는 게 아닌 7, 80% 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입술과 턱의 감각이 영영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아직 20대인데 너무도 걱정이 큽니다. 감각이 빨리 돌아오는 사람들은 한 달 안에도 온다고 하는데 저는 딱 한 달이 지났는데도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만 보일 뿐 큰 변화가 없어서 앞으로도 이대로 지속될까봐 걱정입니다.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이 부을 때 사혈하면 호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사랑니 발치로 인한 신경손상도 사혈요법을 통해 좀 더 빨리 회복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느 부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점은 제가 사랑니를 발치한 후에 봉합한 자리는 실밥을 뺀 지 3주 정도 지났습니다. 혹시나 아래턱 부위의 사혈을 하게 되면 당기는 힘에 의해 다시 상처가 벌어지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질문 내용이네요. 질문 이렇게 내용으로 보고 나이가 이제 20대고 이게 특별한 질환이 없이 사랑니를 발치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신경이 됐든 근육이 됐든 일반 세포가 됐든 우리가 치조골이 됐든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행히 MRI상 신경선이 잘라진 게 눈에 확인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글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들이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연결해서 만드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럼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은 그 세포가 분열하는데 영양 공급이 필요하겠죠. 근데 인체 영양분의 가지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건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되거든요. 저도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게 마취를 하게 되면 마취 과정에 혈전 어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빼면 그 옆에 게 또 망가지고 그 놈을 빼면 그 옆에 게 또 망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 망가져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빼고 바로 이렇게 아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이점은 이 사람이 치아에 손 대기 전에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느냐,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복원이 빨리 되고 안 되고 이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 이론대로 하면은 우리가 풍치나 아니면 충치 이런 거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뭐 양치를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게 약간의 이제 관여는 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 몸의 이제 잇몸이나 치아가 망가지는 건 제가 그동안에 35년 동안 경험한 걸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3차 합병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39번과 18번 혈을 막아버리면 피가 돌지 못하겠죠. 그럼 피가 이렇게 돌지 못하는 곳은 물로 말하면 유속이 느린 곳이에요. 우리가 하수도구멍이 꽉 막히면 고여있는 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부패도가 이렇게 높아지겠죠. 그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산도가 높아진다. 신천생리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미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새로운 어혈이 생겼을 때 항상 이미 막힌데도 자꾸 이렇게 보태주는 기능이 있다. 제가 이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치아가 망가져서 어떤 퉁치나 이런 걸로 훼손해서 치아를 발치한 게 아니고 단순히 이제 사랑니 때문에 아마 사랑니하고 그 어금니하고 이렇게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거기에 염증이 생길까봐 그걸 치아를 이렇게 빼다가 이렇게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제가 이제 얼굴을 보면 정확하게 이제 뭐 거의 99% 가까이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얼굴을 보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서 이제 예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쉽게 얘기해서 평소 빈혈이나 고혈압이 없다고, 외현상 없다고 하면 별로 걱정할 필요 없겠다.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그래요. 이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응급처치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우리가 철분 보충을 위해서 철거시기와 또 이렇게 어혈을 빼서 그냥 또 잘 나오면 어혈이 나오는 순간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얼얼하냐 한데요. 지금 사혈을 딱 해서 어혈이 나오면 오늘 중으로 감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어혈이 안 나오면 어때요? 효과가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얼어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치아를 빼는 데서 혈관이 많이 손상이 되고 그 봉합하는 데 이제 말초 모세혈관이 손상을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 이렇게 꼬매놓으면 혈관 밖으로 새어나온 혈액이 이렇게 응고되면 그 부분에 피가 돌지 못해요. 그래서 새어나온 혈액이 그쪽에서 많이 응고돼 있으면은 그쪽으로 피가 돌지 못하면 복원 능력,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세포든 일반 세포든 이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복원하는 기능은 다 있다. 심전생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가 돌고 저기 하면 회복 능력은 어혈이 나오면 그날 한 번 빼고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혈이 안 나오면 변화가 안 일어나지만.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면 어느 곳이든지 사혈에서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10%에서 20%가 나온다면 호전 반응이 일어나야 당연한 거예요. 이게 호전 반응이 안 일어난다고 하면 어디 다른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헤모그룹 수치가 떨어져 있다든가 아니면 어혈이 섬유질화 돼가지고 어떻게 우연하게 그 부분이 이렇게 안 빠진다든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오래 경험한 저로서는 어때요? 어떤 현상이 있으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을 찾아서 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모르고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 강의 이렇게 들어보면 응급사혈은 한 번 사혈할 때 약 300~400g을 빼서 5회 정도는 빼도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평소 체력이 좀 떨어지고 저기 하면 철분 보충의 차원, 철거시기만 조금 이렇게 섭취하면서 해도 응급사혈 정도는 우리가 안전하게 사혈해도 이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우리가 사혈을 해도 이렇게 응급할 적에는 일주일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한 3~4일 간격으로 3~4일 간격으로 여기만 빼고 다른 데를 사혈을 안 할 경우는 한 3일 간격이나 4일 간격으로 체력 봐가면서 한 300에서 400g 정도를 5회 내지 6회만 빼줘도 충분히 효과가 나타나고 만약에 빼서 어혈이 잘 나온다고만 한다면 한 번 빼고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어혈이 딱딱하게 굳지 않았을 때 얘기죠. 그러면 이제 죽어라고 어혈을 빼도 이제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그럼 또 그 해결책이 있죠. 그걸 또 불리는 기능의 청거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 그걸 섭취하면서 이렇게 사혈해 주면은 복원되는 거는 별 무리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왕 지금 이제 20대고 이러면 얼굴 손대면 저도 지금 얼굴 내가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리면 지금 화면상에 보일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사혈자국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약간 퉁치기가 치아가 별로 건강하지 못해서 지금 사혈하고 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도 있고 이래서 32번, 4번, 18번, 39번 이렇게 사혈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참에 요렇게 해주시면 혹시 이제 코로나 이런 거 예방도 좀 되고 웬만한 환경에서는 감기 자체가 걸리지 않고 또 지금 이거를 하기 위해서 39번하고 이렇게 18번 여기에다 이렇게 4번까지 어차피 지금 요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치료 사혈점이 39번과 18번입니다. 그럼 요거 빼면서 밑에 4번 하나만 더 추가해 주면 어떨까요? 복합적으로. 그러면 편도선염이 있으면
편도선도 치료되고, 예를 들어 성대결절이 있으면 성대결절도 치료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또 웬만한 환경에서는 감기가 쉽게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밤낮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감기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1차에서 방어가 완벽하게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쉽게 비유를 해줄게요. 우리가 남북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데서 적이 이렇게 쳐들어올 때 휴전선에서 딱 막아버리면 그게 1차 방어예요. 그렇죠? 1차 방어고, 완전 휴전선으로 침투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또 2차 방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크게 따지면 1차 방어가 바로 가래가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4번, 18번을 빼줘서 피가 돌고 산소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온도가 올라가면, 가래의 농도가 묽어지면 세균이나 바이러스, 먼지나 이물질들을 흡착을 해서 위로 이렇게 청소하는 기능이 활성화되면, 예를 들어서 100개나 처음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몸에 탁 들어올 때 처음에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거 한 8, 90%를 흡착해서 위로 넘겨버린다고 하면 그게 세력이 커져서 이렇게 난치병으로 갈 소지가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볼 때는 아직 나이도 젊고 이러기 때문에 사회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좀 마음 편하게요. 그래서 단지 이제 어혈이 나와주느냐 안 나와주느냐는, 저는 이제 이 일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어혈이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금방 짚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기 기능이 우리 뱃속 안에 내부에 들어 있어도 각 장기가 하는 역할은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의부에 나타나는 현상, 간 기능이 떨어지면 의부에 나타나는 현상. 쉽게 얘기해서 살이 찌고 좀 비대했다고 하면 그건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고, 얼굴에 여드름이나 뽀드락지, 또 배가 나온다고 하면 그건 간 기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만 없으면 대부분 어혈이 쉽게 잘 나와요. 또 신장 기능만 떨어져서 초기에서는 어혈이 잘 나와주고, 근데 이 경우 지금 나이도 아직 젊고 이래서 비교적 어혈은 잘 나올 것 같은데, 가끔 이제 한두 명 정도는 어혈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이가 이렇게 젊어도요. 이게 다른 합병증이 없다고 하면. 근데 이제 어혈이 굳어 있다고 해도 그걸 불려서 빼내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그냥 이게 앞부분은 요런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부항기에 대해서 이 질문 내용 보면 좀 사회일부에도 좀 아시는 분의 그 질문 같거든요. 1차적으로 39번하고 18번을 이렇게 빼보세요. 이렇게 빼보시고, 어혈이 잘 나오면 다행이고, 만약에 이제 안 나오면은 그걸 불리는 청거지기가 있고, 또 어혈의 양이 많아가지고 헤모그로시티가 떨어진다 그러면 철분 보충에 철거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섭취하면서 사혈해주면 헤모그로시티가 떨어져서 오는 합병증을 예방하면서 사혈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정도 상태는 저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되게 돼요. 만약에 어혈 나온다고 하면 얼얼하니 그 마비가 된 게 어혈 나오는 그 순간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해주냐고 하면은, 이제 마취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마취라고 하는 거는 뭐냐고 하면은 세포가 느끼는 통증을 뇌에 전달을 못 해주게 하는 기능이 마취잖아요. 근데 이제 마취인데, 우리 보면 산소가 결핍돼 버리면 결국은 질소의 밀도를 높여서 혈액 속에 산소를 고갈시키는 게 마취거든요. 그러면 지금 수술로 인해서 말초보혈관이 파괴된 부분으로 혈액이 새어 나온 게 지금 거기를 응고돼서 거기를 이렇게 막고 있을 때 거기를 이렇게 빼줘버린다고 하면은 피가 도는 순간 산소 공급이 되면 감각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절제가 돼서도 가까운 데 있으면 서로 이렇게 이어붙이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에서 이제 질문 내용은 뭐냐고 하면, 이 봉합수술한 게 밖에서 압력을 가하면 실밥에 터질 수 있지, 그걸 걱정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외부에서 땡기는 거라서 벌써 3주 정도 지났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별로 걱정할 거 없이 오늘 이 강의 듣는 순간 오늘 한번 사회를 해보시길 바라고, 만약에 어혈이 안 나오면 그걸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또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 그걸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기다 핵심적으로 일러주는 건 어때요? 그냥 응급사열로 이것만 응급처치하고 더 이상 다른 사열을 안 하려고 하면은, 응급사열은 한 5회 정도는 해도 별 무리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열하기 전에 빈혈이 없다고 하면 그냥 달라들어서 해도 그 정도까지는 별 무리 없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은 철분 보충에 철거식이 드시게 되고, 만약에 빼서 어혈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걸 불려서 잘 나오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근데 이왕 어때요? 39번, 18번을 뺄 것 같으면 손대는 김에 밑에
4번만 하나 더 빼주면 어떨까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이거 별로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TV를 보면서 이제 외국에서도 일어나는 사례, 국내에서도 일어나는 사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가 이렇게 산속에서 있는 사람이 뭐를 알 거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인체가 어떻게 만들어져서 생명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우리 인체 각 조직들이 어떤 성분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만들어지고 어떤 물질에 의해서 그게 녹고 응고가 되는가, 이거를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각 성분마다 표현력은 제가 현대의학을 안 배웠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몸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제가 현대의학보다는 월등히 앞서 있다고 저는 제 자신한테 거의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4번, 18번을 그 빼지는 행위 하나 가지고 4번 하나만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은 감기 예방도 되고, 또 요즘 보면 이제 젊은 층들이, 너무 젊은 층들은 백신 TV에 그 통계를 내보는 거 보면 외국에서 어떤 통계를 내냐고 하면은 너무 어린 아이들은 백신을 맞고 나서 부작용이 나서 입원하는 거와 그냥 내버려둬서 감염이 돼서 이렇게 입원하는 거 따지면은 오히려 감염이 돼서 입원하는 수치가 적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맞는 게 손해를 본다고도 지금 이렇게 TV에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머릿속에 이제 그려보는 게 있어요. 근데 제 강의 중에, 예전 강의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초창기 공부할 시점인데, 사춘기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보통 사춘기 때 여드름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춘기 때 여드름이 나고 어떤 사람은 여드름이 안 나요. 그러면 사춘기 때라고 모든 게 다 나면은, 처음에는 저도 접근할 때 뭔 생각을 했는가니, 우리 인간이 아직 진화 과정에서 아직 완벽하게 진화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여드름이 나는가? 이제 이렇게 풀다가, 그러면 여드름이 안 나는 사람은 어떻게 풀을까? 이런 의문이 가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봤더니 어떤 답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니, 우리가 사춘기라고 하는 건 우리 인체의 체세포가 120조 마리라고 가정을 하면,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120조 마리의 세포 분열이 다 끝날 때는 어때요? 이때가 보통 안타깝게도 그 영양분을 왕성하게 소화시킬 때는 소화시키는 과정이 산화 과정이거든요. 필연적 불완전 연소 물질의 질소가스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어떤 영양분을 체세포마다 소화시키냐에 따라서 불완전 연소 물질의 기체가 액체화된 게 산인데, 그 산의 강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장은 요산 약산을 여과하고 간은 중산 탄인산을 여과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진 사람, 쉽게 얘기하면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을 때 신장은 요산 약산을 여과하고 간은 중산 탄인산을 여과하는데, 간이 중산 탄인산을 여과하는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사춘기 때 여드름이 많이 난다. 이런 답을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 어때요? 임상을 해봐야 되죠. 그래, 여드름이 많이 나는 사람들을 8번 혈 이름이 어때요?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혈이다 해서 신장 앞자, 간 앞자를 따서 8번 혈은 신간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름을 붙여놨죠. 그래서 8번을 빼서 손이 빨아들이는 피가 50% 이상 나올 때까지 빼주면은 대부분 95% 정도는 여드름이 없어져요. 근데 부분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건 그 자리 쫓아가서 빼주면 여드름이 없어지더라, 그 얘기거든요. 그럼 이 말과 지금 젊은 층이 백신을 맞고 신장염이나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이렇게 돌연사하는 이런 것들 현상은 왜 일어날까 하고 살펴봤더니, 사춘기 때 그 젊은 층들 때 오히려 세포 분열이 왕성하기 때문에 산이 많이 배출된다. 근데 이미 산도가 높은 상태에서 산도를 더 높여주기 때문에 그 강산의 산화작용이 신장의 세포를 녹여버리면 신장염이 되는 거고, 심장에 그 판막 있는 데를 손상시켜 녹여버리면 그게 심근염이 되는 거고. 그래, 원인은 뭐예요? 산도가 높은 게 원인이죠. 근데 저의 이런 진단 시각이 왜 중요하냐? 제가 밤낮 강의하면 진단 시각이 곧 치료 시각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해결책은 어때요? 우리가 두 가지가 낼 수 있지. 이런 위험성이 있으면 강산을 해독하던가 아니면 백신을 맞기 전에 8번을 빼서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산도가 낮은 상태. 그래서 사혈을 오랫동안 8번을 빼서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제가 50%까지 얘기를 하지만 20, 30%만 나오는 상태에서도 백신을 맞으면 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렇게 꼽힌 자리, 그 자리 외에는 별로 부작용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는 우리 인체를 어떤 기적이나 신비로 보지 말고 우리 인체 자체가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생리 법칙을 벗어나면서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자연의 생리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생리 이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생리 이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 진단 시각 자체가 없어요. 생리 이치와 화학 반응의 이치가 원인 제공을 한 결과물을 병의 원인이라고 하고 치료하다 보니까 모든 게 이렇게 안개 속처럼 지금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보면 비상시국이잖아요.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 이럴 때는 서로 이렇게 만남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해줘야 되면은 집안에 이렇게 있을 때 이참에 좀 안전하게 어차피 지금 감각이 이렇게 무뎌졌다가 하면 39번하고 18번이 치료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만 하나 더 빼줘도. 그리고 심근염이 걱정된다고 하면 어때요? 8번을 빼주면 되고. 갑자기 돌연사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5번, 30번이 이미 막혀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5번, 30번이 이미 한 60% 막혀가지고 협심증 증세가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10%, 20% 더해져 버리면 심장마비로 돌연사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러니까 제가 백신을 맞으면 백신 속에 그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중산인지 강산인지는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유를 2컵 넣고 한 컵에다가만 백신을 이렇게 쑥 넣고 1시간만 기다려봐라. 그럼 1시간 이내에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고되면 그게 중산이고 녹으면 강산인데 그 백신을 맞기 전에 이미 산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도가 낮은 사람은 부작용이 없고 산도가 높은 사람은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이 말 속에 해답은 어때요? 다 있는 거죠. 우리가 백신을 만드는 회사 측에서는 그 산을 어때요? 묽게 희석시키든지 해독을 하든지 하고 이미 그런 기술이 나오지 않으면은 맞기 전에 강산 해독을 해버리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뭐든지 이 생리, 제가 얘기하는 건 기적이나 신비,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에 원래 있던 것. 제가 하는 얘기는 자연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늘상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보지 못했고 저는 봤을 뿐이고 원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그 감각도 한번 해결해보고 또 이걸 해주면 치아도 아주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손 한번 댔을 때 이제 응급처치만 할 거냐, 이제 근본적으로 할 거냐 하는 차이점은 간단해요. 쉽게 얘기해서 응급처치라고 하는 건 39번하고 18번만 빼가지고 감각이 살아나면 이제 거기서 멈추는 걸 우리가 응급처치만 하는 거고, 이왕 손 댄 김에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50% 이상 나오게 빼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8번을 빼서 새로운 의학이 만들어지는 걸 중단하게 해주면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건강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이게 제 논리죠. 그래서 사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래요. 무단한 인내력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혈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에 노력 없이 공짜로 얻어지는 거 없다. 일주일에 하루는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날.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3시간 정도 낼 시간이 없겠느냐. 그래서 자기 일상 삶 속에서 가장 자기가 시간을 3시간 정도 빼기를 쉬운 날을 일주일 정도 해서 그날은 만사 제껴놓고 무조건 사회라는 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사회를 해야 사회를 끝내지. 바쁘니까 내일 하지 하다 보면은 내일이 2년, 3년, 5년, 10년 후딱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모습 이제 지켜보면서 저도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저도 이제 사회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좀 특이한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강의하는 모습이 유튜브에 늘 이렇게 비춰지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화면이 이제 어디까지나 얼굴을 잡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제가 39번을 사혈한다고 지금 사혈하고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고 하면은 수염이 여기 치는 지금 까매지고 여기만 하얘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결국은 하얗게 하려면 하얗게 할 수 있겠느냐? 있어요. 뭐냐? 18번하고 여기 이 밑에 여기 빼서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해주면 흰 수염도 다시 검어집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오히려 수염이 하얀 게 좀 대중한테 보기가 좀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굳이 뭐 그러니까 할 필요성은 없는데,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는 우리 인체는 어디든지 혈관을 말초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 어혈을 뽑아서 피만 돌게 해주면 우리가 백이 정상이라고 할 때 한 70%가 망가지고 30%만 남아 있어도 그 30%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백으로 복원하는 기능은 인체 세포의 종류가 숲의 나무 종류만큼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세포도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 세포는 없어요. 영양 공급만 이루어지면,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만 이루어지면 세포 분열은 다 일어나요. 우리 인간도 영원히 사는 사람 없듯이 우리 세포도 일정 수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정상 설계도면으로 스스로 복원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멸종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해보시고, 이참에 코로나까지도 말끔히 해결하기 위해서 4번까지 꼭 추가하는 거.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 어때요? 평소에 가래가 많다고 하면 32번 추가하고, 평소에 호흡곤란이 있다고 하면 5번, 30번 추가하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고 하면 47번. 근데 모두가 다 뺄 필요는 없어요. 내 얘기는 각자 자기가 해당하는 만큼만 추가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길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처할 때 도저히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 때는 인생이 암담해져요. 근데 내가 노력만 하면은 이건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근데 특히 지금 여기 질문자나 코로나는 어때요? 이 앞부분이거든요. 앞부분은 자기가 거울 보고 성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요. 그게 세상에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거 없고, 약 하나 먹고 수술 잠깐 한다고 인간이 질병이 나을 것 같으면 제가 그러거든요. 돈 있는 사람, 죽을 사람 아무도 없다. 맞죠? 약 먹는다고 막힌 말초 모세혈관이 뚫릴 가능성 없고, 수술한다고 신장과 간에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화돼서 어혈이 대량으로 생기는 것을 중단시키는 기능은 없어요. 현대의학은 신장과 간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생긴 어혈이 혈관을 막고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져서 합병증이 나면 그 합병증에 대한 변화를 효능이 있는 약으로 발달했지,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학문은 아직 생각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5번 몰아빼기 영상 잘 보시고, 보사의 균형 무슨 의미인지,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도 안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사교육을 깊이 배우면 어혈도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도 단순 어혈이 있고 섬유질화된 어혈이 있고 담석화된 어혈이 있다. 그래서 혈액이 오염될수록, 오염도가 심할수록, 산도가 높을수록 혈액 속에 화학 반응으로 응고물질이 다르고, 또 제 세포 한 마리 한 마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처럼 생리 기능을, 영성, 생각이 있다고 그러면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은 그 세포들이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결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 영혼이 우리가 눈을 볼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과학의 눈으로는 세포 속에 있는 그 영성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버리면은 우리가 어디에 물이 찼다. 그럼 물이 찬 거 그냥 복수가 찬 거니까 그거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세포가 영성이 있다, 생각, 지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피가 못 돌고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져서 산도가 높아지면 세포들이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알으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은 게 부분적이면 우리가 무록도 될 수 있고, 이게 좀 넓으면 복수가 될 수도 있고, 전체적인 부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를 안다고 하면은 왜 그 부분이 산도가 높아졌느냐? 피가 못 돈 시간이 길어져서. 피는 왜 못 돌았냐? 혈관이 막혀서. 혈관은 왜 막혔느냐? 혈전 어혈 때문에. 어혈은 왜 생겼느냐? 신장과 간에 피를 요구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이게 생리이치의 연결고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새기고 이해하시면 신천생리학이 그렇게 주먹구구식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학문이 될 겁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오늘 반가웠습니다. 추석 세구나 보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반가웠습니다.